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8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중화민국 행정 내각 16명이 경질됩니다. 이 중에서 경제, 보건, 체육, 강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국제 세미나가 타이페이에서 오늘 개막됐습니다. 타이완, 한국, 미국,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총 12개 국가의 20여 명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관세의 충격으로 타이완의 자동차 부품 영업액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속속 대폭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계 인사가 처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민국 내각 개조 명단이 오늘 8월 27일 발표됐습니다. 라싱더 총통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대폭적인 개각에는 총 16명이 경질되는데 이 중 경제, 보건, 체육 부문의 인사이동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개각 발표는 정부 당국의 민의에 호응하고 소통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장관에는 현 행정원 비서장 공민신이,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이해준신이, 오는 9월 9일에 발족 예정인 운동부의 초대 장관으로는 도쿄올림픽과 파리올림픽 남자 복식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리 양이 맡게 됩니다. 행정원장 조얼롱타는 내일 8월 28일 행정원 전체 고위급 회의를 마친 후 내각 신임 강요원들을 대동해 AI 행동 내각 2.0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원 비서장 장둔하는 앞으로 소통과 조율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현 행정원 비서장 공민씨는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경제부 정무차관 등을 역임했고 앞으로는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 전략을 책임지게 돼 타이완의 산업과 무역 그리고 경제 기초 건설을 확립하는 단계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행정원은 오늘 보도문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라이 총통이 선거 공약에서 운동과 체육에 대해서 전 국민 운동과 운동 경기의 전민화를 추진하여 타이완 브랜드의 국제 경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 운동부를 발족하게 됩니다. 초대 장관으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 남자 복식 배드민턴 종목의 황금 듀오 올림픽 2연속 금메달을 거머쥔 리 양이 지목됐습니다.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예준 씨는 장기간 정부 경제정책의 참모 역할을 해왔고 국내 산업정책의 이해가 깊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방면의 전문성과 소통에 능한 재능을 발휘해 정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생복리부 장관으로는 현 중앙건강보험서 서장 시총량이, 상무차관으로는 질병관제서 서장庄仁祥이 담당하게 됩니다. 시총량과庄仁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타이완의 든든한 방역 기반을 다져준 주요 인물이며 브리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들을 향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경험 등이 있어 그들의 전문성과 대외 소통 능력으로 건강 타이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디지털 발전부 장관은 현 디지털 차관 린 이징이 승진합니다.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는 오늘 8월 27일부터 이틀간 타이페이에서 2025년 인신매매 방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정원 인신매매 방지 조율회의 소집인 겸 정무위원 린밍씨는 세미나 개회식 축사에서 정부 당국이 범죄를 타격하는 결심을 재천명하는 한편 원양어선 선언과 외국적 가사도우미와 여괴, 학생 등 취약계층들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 정무위원은 축사에서 행정원과 각 부처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어업과 인권 행동 계획, 반착취 행동 계획,
국가 인권행동계획 등 일련의 계획을 실시했고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원양어선의 선원들, 도입한 외국 근로자 가사 도우미, 여고의 학생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 타이완에서도 절대 소홀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방보호와 범죄 타격 전략을 제출하였고 이 모두 행동계획에 편성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주 타이완 미국 대표부 AIT 부대표 대행 존 모건은 치사에서 중국 신장 생산 목화와 폴리실리콘, 말레이시아 생산 팜오일, 타이완의 어로, 수산물 등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여느 상품이든 강제 노동 문제가 없는 것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타이완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국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정부는 오늘과 내일 인신매매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며 20여 명의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2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연사로 참석합니다. 상호 관세가 아직 불분명함에 따라서 타이완의 일부 산업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부가 어젯밤 8월 26일 발표한 7월분 도매와 소매 및 요식업 영업액 통계에 따르면 소매업은 3.6%가 감소하며 연속 4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와 오토바이 산업 영업액은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19.7%가 뚝 떨어져 근 4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자동차와 오토바이 영업 실적에 대해서 경제부 통계처 부처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영향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7월달 뉴 타이완 달러는 작년 동기 대비 11%의 평가 절상을 기록해 목전의 도매업의 해외 수출은 약 40 내지 45%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총체적인 도매업의 영업수익은 약 4.5 내지 5%포인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밖에 국립중앙대학교 타이완경제발전연구센터는 오늘 8월 27일 타이완의 8월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월별 1.07포인트 하락해 2년 4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러나 주식시장 투자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 집행장 우다레는 8월분 소비자 신뢰 지수에 관한 설명에서 3,135명의 타이완 지역 20세 이상 국민을 방문 조사한 결과로 주식 투자가 상승한 반면 물가 수준, 가정 경제 상황, 국내 경제 경기, 취업 기회, 내구성 자재의 구매 등 종목은 전수 하락을 보였다며 주식 투자 신뢰 지수가 높아진 원인은 미국이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 집행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는 주로 수출 산업에 타격을 가하지만 차츰 영향력이 기타 내수시장 산업에까지 파급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뢰지수도 저조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부요원 대표단이 근 40년 이래 처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가 어젯밤 8월 26일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외교부 차관 우주종은 만찬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쌍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주종 차관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대표단의 방문은 타이완과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단 일행이 이번 계기로 타이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존의 타이완과 프랑스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기초에서 타이완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쌍병 관계의 신장을 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 차관은 타이완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소유하는 것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이념이 가까운 국가 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타이완 제조 메이드 인 타이완은 경제의 공동 번영, 상호 성취하는 파트너십에 기반하였고 이러한 일관된 이념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각 영역에서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대표단은 상원 의원 데마 오호프리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부 전 주석 가스통 통성, 전 주석 에두아 프리치 등 총 7명이며 타이완 방문 기간 교육부, 학하위원회, 원주민위원회, 농업부 수산실험소, 재단법인 국제협력발전기금, 중앙연구원 민족연구소를 비롯해 가오숑에서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 국가해양연구원, 농업부 어업서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난터 르예단의 원주민족 마을을 방문해 타이완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 앞으로 쌍방의 해양과 관광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족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정입니다.